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입니다. 유엔에서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만 해도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브리핑 시간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중점 공약으로 전주 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 건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 비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치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이 넘고 2021년 기준 전주 지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264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런 치매 환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 200억 원을 들여 전주 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전주 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은 치매 증상이 심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민간 요양원 이용이 어려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안양시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193억 원을 투입해 치매 환자 150명을 돌보는 요양시설과 50명을 돌보는 주, 야간 보호시설을 갖춘 치매 전문 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시설이어서 일반 요양원에 들어가기 어려운 장기 요양 2에서 4등급 치매 환자만 입소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이에 뒤지지 않도록 양질의 치매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융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갖추어 단순히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 가족들이 여가, 문화 등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미래 노인복지산업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치매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치매 안심센터와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자에게만 월 3만 원이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전주는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약 복용 중인 환자 모두에게 월 3만 원의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인식표 발급 및 사전 지문 등록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사업, 치매 환자의 자립생활 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해 환자를 돌보는 주 보호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위험성이 있고 누구나 케어받을 입장도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케어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전주를 만들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별도로 경기전학 광장을 시작으로 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30년 전 평균 70세인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에 있는 지금 그만큼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긴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가 치매 환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노년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 우범기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공학과 관련된 예, 예. 아닌데요. 예. 앞서 후보님께서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예. 유기훈 예비 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 브로커 관련해서 이제 풍부한 녹취록을 저한테 좀 공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다른 후보님들한테도 좀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조지훈 후보 긴급 브리핑하는 내용을 저도 조금 전에 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브로커가 판을 치는 이런 정치 문화로는 전주 발전이 없다는데 100% 공감을 하고 녹취록 공개를 포함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그 준비를 했다가 공약 발표하는 걸로 제가 돌렸는데요. 녹취록 공개를 동참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녹취록 공개하는 데 대해서 전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 후보는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지금 남무에서 부럽스럽다 얘기했는데 그런 소문들이 진짜 돌고 있습니까? 얘기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녹취록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조 후보는 이제 그 선거 브로커가 이준석 후보뿐 아니라 여권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지금 압약하고 있어서 그러냐 아니냐 뭐 시민들이 계속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이제 또 컷오프가 될 거라는 설문까지 들어와서 강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싶은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까지는 듣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뭐 브로커 얘기가 있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기에 입장문을 안 낸 것도 그렇고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확히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마지막 말씀하셨던 어떤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브로커가 누구다 하는 소문이 있는 거는 뭐 들어봤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브로커한테?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후보님한테 직접 받고. 기본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을 제가 정무부에서 할 때부터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 만난 이후로 제가 다시 연락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마 캠프에 와서 보시면 어찌 보면 거의 정치꾼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본 인식이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과거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키워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몇천 장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정치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약과 관련돼서 예. 200억을 이제 확보해서 건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병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상 규모 수는 지금 안양을 보시면 안양시 같은 경우가 지금 150명을 돌보는 요양시설이 되어 있고 50명을 돌보는 주야간 시설 갖추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실은 치매를 이렇게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어떤 치매 환자로 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질문 마지막으로 한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하고. 그 정치 문화가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정치 쪽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보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말씀 들으면 수도권은 이미 이게 안 됩니다. 사람 수도 많고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도 66만이라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인구가 적을수록 어떤 오히려 이런 브로커라든지 나름 이게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전주는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주에 일부라도 남아있는 그런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쪽으로 나가기를 저도 기대하고 수사 당국도 어설프게 할 게 아니고 요거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정치 문화 선진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전주를 하여튼 만들겠습니다. 굳이 자꾸 자기 변명을 하는 시스템, 남을 헐뜯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은 공약에 의한 대결, 정책에 의한 대결, 미래의 꿈을 가지고 투표하는 그런 선진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난번 제가 토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선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후보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일반 시민이 전화를 받는 시민이 후보의 경력과 생각을 알고 나서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선 시스템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경력이나 공약을 시민들한테 유권자한테 한번 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경선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선 때부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는 경선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이번에 하면서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더 큰 전주 제발 소꿉장난하듯이 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고요. 큰 꿈을 가지고 한 번 시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10번 찍어서 그 큰 꿈을 이뤄내는 전주, 그 전주는 전주 시민이 나서야만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길을 리드하는 게 시장이지 시장이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